예,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2일과 3일에는 이제 사전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사전투표가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최근 투표 성향을 보면 사전투표율이 10%대에서 4, 5년 전부터는 이제 20%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는 사전투표율이 26%였습니다. 사전투표율이 20%를 넘으면서 거의 민주당이 다 승리를 했습니다. 세 번의 선거에서. 이번에는 사전투표율이 30% 가까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입니다. 사전투표율이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모두 지금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사전투표를 독려를 하면서도 민주당에서는 이 지금 사전투표가 유리한지 유리하지 않는지 지금 상당히 고민에 빠졌고,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사전투표가 투개표가 조작이 됐다라고 하는 게 의혹이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수위를 조절해야 하나 어째야 되나 고민에 빠진 상태에서 사전투표를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오세훈 후보와 부산의 박형준 후보 모두 지금 사전투표가 당선의 지름길이다.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투표가 광범위하게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 사전투표가 누구에게 유리할 것인가? 그 다음 두 번째,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의 사전투표, 투개표 조작 이 부분과 어떻게 입장 정리를 하고 사전투표 독려에 과감하게 나서야 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대목입니다. 먼저 지금 사전투표가 누구에게 유리할 것이냐. 지금 지지율이 오세훈이 20%가 넘게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오세훈은 아니다. 이 지지율 높은 걸 믿을 수가 없다. 결국 투표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당이 동원하게 될 민주당 서울 지역은 민주당이 국회의원, 구청장을 모두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표입니다. 투표율이 예전처럼 이 보궐선거의 투표율 40% 수준이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게 50% 가까이 또는 50%를 넘어가야 안심할 수 있다. 지금의 지지율 조사 이것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고민이 생기고 뭐 한쪽에서는 엄살이다. 또 한쪽에서는 뭐 여론조사가 잘못됐다. 지금 이런 식의 주장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20대, 30대의 오세훈 후보 지지율이 55%, 60% 육박하고 있습니다. 20대의 경우에는 60%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사전투표는 이 활동량이 많은 20대, 30대 또 집을 떠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20대, 30대가 많이 하게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야권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민주당은 그래서 사전투표 독려를 하면서도 이게 조직을 움직여진 투표율을 올리는 법, 이런 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지금 그러니까 보수 진영, 지금의 야권 지지층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 지난 총선에서 사전투표, 투개표 조작이 일어났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부정선거라고 할 때 두 가지죠. 하나는 투개표 조작, 또 하나는 울산 송철호 시장 선거 개입처럼 이 부정선거, 사전선거운동에서 부정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 이 부분입니다. 송철호 시장에 관련된 것은 지금 청와대의 비서관들을 비롯해서 14명이 송철호를 비롯해서 지금 기소가 돼서 1년째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투개표 조작 부분입니다. 이 투개표 조작 부분은 사실은 김어준이가 2012년에 이 주장을 했다가 크게 망신을 당했던 부분입니다. 투개표 조작의 부분은 이게 민주주의에 대한 살인에 가깝다. 이게 지금 송철호 시장 선거 부정 의혹처럼 선거 부정 부분하고는 또 달리 이 투개표 부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살인행위다. 그래서 이 지금 사람에 대한 살인처럼 정말 중범죄다. 이건 주장하는 사람이나 뭐 또 반대하는 사람이나 명확한 증거나 근거를 갖고 주장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고 해서 지난해 저도 여러 차례 그 야권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과 같이 함께 이것에 대한 설명도 듣고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참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다음 제가 가장 실망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좀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이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해야겠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굉장히 많은 동료 의원들이 말렸어요. 말렸는데 2번씩이나 전 기자들에게, 국회 출입 기자들에게 자신이 정말 경천동지할 증거를 내놓겠다라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내놓는 증거가 단지 투표용지 관리 부실, 선거 관리가 부실한 부분의 정도였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민경욱 의원이 그렇게 떠들면서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민경욱 의원과는 이 거리를 두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지금 되돌아보면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 민경욱 의원이나 이런 투개표 조작을 제기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지 않았다면 이번 보궐선거에서 딱 민주당의 공격을 받을 지점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개표 조작에 대해서 정말 저도 그 설명을 들으면서 그 뭐 통계학적으로나 또 뭐 지금 그 이후에 지금 대법원이 판결을 미루고 있는 부분들이나 정황상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라고 할 정도로 의심이 듭니다. 굉장히 의심이 드는데 거꾸로 되짚어 보면 지금 참관인으로서 각 정당의 참관인들이 대대적으로 참관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선관위의 그 전 직원들과 그 전 엄청난 수의 참관인들이 모두 한 통 속으로 짜져야 이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게 가능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송철호 선거 개입,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처럼 그런 부정선거는 철저히 감시해서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투개표 조작 부분은 이번에 이참에는 또 지난 총선 때도 그랬습니다. 야당은 당 차원에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에는 선을 긋고 정리를 해야 된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사전투표가 야당에 유리하니까 야당이 투표를 독려한다. 이것 아니고요. 어떤 선거든지 투표는 또 계속 독려해야 합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민의가 곧바로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니까 투표율은 높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불리를 떠나서 투표율 독려하는 것은 맞고요. 이 투개표 조작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도 상당히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인 건 사실입니다. 많은 야권 지지층들이 지금 투개표 조작을 걱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경남 창원이 그 지역구죠. 박완수 의원 같은 경우에 지난달에 그 법안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 투개표 과정을 좀 더 엄밀하게 관리하는 것, CCTV를 전부 달고 그 CCTV 영상을 보관하고 그다음 그 투개표 과정 전반적인 전자개표까지 모두를 철저히 좀 점검하는 이런 형태의 법안을 내서 그 법안이 이번에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CCTV 부분은 아마 이번 보궐선거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외의 것은 전부 보궐선거에 적용이 돼서 지금 야당의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법안도 만들었고 또 이번에는 특별히 투개표 과정을 지금 국민의힘 쪽이 좀 더 많이 나서서 점검을 할 테니까 정말 믿고 이번에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전투표를 하자. 특히 청년층에 사전투표를 많이 하자. 이번 보궐선거 투표는 정말 분노의 투표이지 않습니까? 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투기, 폭증에 대해서 정말 국민적 분노를 보여줘야 하는 그런 투표 선거다. 그런 점에서 많이 투표장으로 가야 한다. 코로나 때문에 좀 접촉하기 힘든 시기여서 투표율이 더 낮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들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전투표가 앞으로 계속 사전투표율은 높아져 갈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전투표 부분을 굉장히 투표를 독려하는 것이 맞다. 이거는 뭐 여야를 떠나서 투표율을 높이는 것은 뭐 맞는 부분이고 많이들 걱정하시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수차례 들여다보고 또 그 당시에 야당 그 국회의원들과 토론도 많이 했고요. 또 많이 지켜도 봤고 민경욱 의원 전 의원이 하는 행동도 쭉 지켜봤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하지 않는 것은 선을 긋고 정말 이번 보궐선거부터는 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신뢰하면서 많이 투표장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고맙습니다.